2024년 대만 자유여행, 타이완 초보여행, 10가지 꿀팁 파이널, 3연타 날씨 폭망. 요즘 왜 이리 날씨 운이 없지? 대만은 정말 자주 갈만한 나라일까? 꿀팁 1. 건기와 우기 사이 3월 초 대만의 날씨. 갈만한가? 대만은 10월부터 2월 건기, 5월부터 9월 우기라고 하는데 365일 중 250여일이 비가 온다고 하니 건기가 큰 의미가 없을 듯은 합니다만 그래도 3월이 가장 여행 다니기 좋은 날씨라고 해서 살짝 기대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코네 온천부터 시작해서 다낭에 이어 대만까지 첫날부터 강한 빗발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다낭도 그랬듯이 여행 첫날부터 다음날까지 거침없이 기상이 악화되어 저희를 괴롭혔고 결국 마지막 날 떠날 때 그래도 하늘이 좀 미안했는지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희를 떠나보내더군요. 그러다 보니 날씨 운이 없어 타이베이 101에 올라가도 야경은커녕 뿌연 안개만 보고 내려와야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본 것에 만족해야 했고 예류지질 공원이나 지우퍼는 비바람의 추위에 떨며 다녀야 했습니다. 나름 정신승리로 그나마 그곳에 관광객이 적어서 사진 찍는데 줄을 많이 안 서도 되는 혜택은 있었습니다. 대만의 온도는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우리나라 초봄 날씨라 꽤 쌀쌀하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오실 때 우산과 우비, 패딩은 필수입니다. 꿀팁 2. 대만 입국 심사 이게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끝일까? 꼭 해야 하나? 대만에 입국해서 입국 심사를 안 받고 여권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정보에 한국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대만 입국 심사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했습니다. 이게이트 작성 방식은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건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등록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이트가 처음이면 대만에 도착 시 본인 여권으로 딱 한 번 직접 대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타오이안 공항의 1터미널로 설명드리면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심사대까지 쭉 가시면 한 번 더 짐 가방 검사가 있고 나오면 바로 이게이트와 비자 관련 이민국 오피스가 보입니다. 그 중에 이게이트 전용 창구로 가서 줄을 서면 안경을 벗고 얼굴 촬영을 하고 지문 등록을 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그때부터 그 여권으로는 대만 들어올 때 이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 이민국을 나갈 때 보니 오히려 이게이트에 줄이 더 길고 되면 심사대는 한가합니다. 그냥 이민국 심사관이랑 한번 대면하고 통과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대만을 처음 가본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서 괜히 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꿀팁 3. 대만에서 대만 지역 유심 안 쓰고 한국에서 로밍 서비스 하고 가면 우버 서비스 사용 가능할까? 해외에 나갈 때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기에 유심과 이심, 로밍 사이의 갈등을 자주 하는 편인데 대만 택시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유심이 있어야 한다는 정보에 그럼 로밍을 해서 가면 택시는 못 부르겠네 라는 생각으로 좀 더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로밍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항에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고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우버가 되는지 확인해보니 한국의 보랏빛 우버 앱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대만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변했습니다. 타이베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우버를 여러 번 호출했었는데 로밍으로 우버 호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버 차량은 몇 분 내에 도착하여 만족스러웠고 그 중에는 친절한 우버 기사분도 있었고 차량도 깨끗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버든 일반 차량이든 길가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곳에서 탑승하지는 못하는 듯 하니 신경 쓰셔야 할 듯 합니다. 꿀팁 4. 대만관광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지원금 신청 방법과 위치는 대만관광청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5천 대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즈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는데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공항 로비에 럭키랜드 타블렛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인식시키고 떠오르는 등을 클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도착 1일에서 7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이름 여권번호, 도착 및 귀국 날짜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유여행인 경우 개개인이 각각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당첨금을 받는 방식은 이지카드나 우리나라 티카드 같은 또는 숙박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럭키랜드 도전위치이며 타블렛이 여러 대 테이블에 있으며 태블릿에 떠오르는 등을 시간 내에 터치하면 되는데 1초 남겨놓고 두 개의 등을 동시에 누르라는 등 여러가지 노하우를 들었으나 저희는 둘 다 꽝. 그래도 다른 팀들 중에 제법 당첨된 사람도 있어 보였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운은 전혀 없는 편이라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섭섭했고 듣기에는 당첨 확률은 10%쯤 된다고 하네요. 꿀팁 5. 대만의 교통편, 공항이동 서비스, 우버, 지하철, 택시. 그 중에 가장 편했던 것은 첫 대만 여행이고 짧은 여행이라 빠른 숙소 이동을 하고 싶어 MRT 대신 타오위안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클룩에서 제공하는 공항이동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대만에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클룩에서 기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었고 공항에 도착하고 로비에서 도착했다고 카톡으로 문자하니 운전기사가 카톡으로 공항 23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10여 분을 기다려도 안 와서 카톡으로 연락하니 공항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일시에 손님들이 밀려 나오면서 주차장 정상 게이트 앞에서 차가 엄청 밀려 못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20여 분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고 운전자는 젊은 남자분인데 인사도 잘 안 받고 급해서 그랬는지 운전도 좀 거칠게 하는 게 아마 차가 밀린 게 기분이 상당히 상한 모양입니다. 다행히 숙소까지는 잘 도착하였고 별 인사도 없이 가버리더군요. 이럴 거면 차라리 공항에 우버를 부르는 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시내는 지하철과 우버를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먼저 우버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 위치와 목적지만 잘 입력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데 거의 1분이나 2분 내에 배차되고 몇 분 내에 도착하였으며 차도 깨끗하고 가격도 정해져 있으니 참으로 편리했습니다. 물론 교통체증이 없을 때 다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교통체증 시간에는 우버보다는 지하철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은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단수이부터 샹산역까지 가는 빨간 메인선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다양한 색의 분기선들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울, 도쿄보다 복잡하지 않고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용할 때 매번 지하철역에서 티켓을 구매해도 되겠지만 저는 주변 편의점에서 이지카드를 사서 약간의 돈을 충전해서 썼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대신 환불은 좀 번거로운데 많은 돈은 넣지 않아 혹시 모를 대만 방문을 위해 그냥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 우리랑 약간 다른 점은 매표소 위에 노선도를 보면 20, 30 등의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건 노선 번호가 아니고 거기까지 갈 때 드는 대만 달러의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그런지 정말 이용객이 많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시간대만 그렇겠지만 몇 분 간격으로 자주 지하철이 운행되어서 많이 대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은 지하철 좌석이 가로 세로로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은 듯 앉기가 어려웠으며 지하철 내 전체 노선도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관광객은 미리 전체 노선도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듯 합니다. 특히 주의점은 대만 지하철 내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수, 물이라도 마시면 범칙금을 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택시도 타보았는데 운전사가 노령이라 그런지 일단 영어도 잘 안 통합니다. 호텔 이름을 보여드려도 잘 몰라서 미리 프린트해 간 호텔 주소를 보여줘서야 알아듣고 가시더군요. 차에서 담배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더군요. 결론적으로 대만 여행은 가급적이면 우버를 이용하는 게 제일 나아 보였습니다. 꿀팁 6. 대만 최대 스린 야시장. 시장은 큰데 실제 맛집의 비밀은 대만하면 야시장을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스린 야시장 주변 숙소를 잡았습니다. 저는 스린 야시장에 상당히 많은 맛집과 식당을 기대하고 있었고 꼭 먹어봐야 할 것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스린 야시장에서 꼭 먹어보려고 한 건 지파이, 왕감자 치즈, 우유튀김, 망고주스 등이었으며 그 이외에도 눈에 띄는 것은 사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아다녀야 하나 걱정했으나 참 놀라운 게 스린 야시장 입구에 한국에 알려진 그 맛집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줄을 서서 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외에 이동거리는 모두 거의 50m 안. 필요한 건 다 사고 스린 시장 안은 어떨지 들어가 보았는데 그냥 여러 잡화가게랑 게임장, 조그마한 식당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거리가 길다 뿐이지 안쪽에는 크게 인상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스린 야시장 주변 숙소를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허탈함으로 괴로워하며 산 음식을 들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맛은 없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냥 그랬습니다. 차라리 라오어제 야시장 주변의 숙소를 얻는 게 더 나았을까 싶었습니다. 꿀팁 7.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3대 보물은 실제로는 없다. 대만에 가도 솔직히 볼만한 곳이 없어 실망하던 차에 그래도 세계 4대 박물관이라는데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약 69만 점의 유물을 다 보려면 30년이 걸린다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클까 기대하고 갔지만 실제 관람관은 3층 크기의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티켓을 끊고 들어갈 때 주의점을 알려드리면
입장 시 가방 검색을 하는데 음식물 선물용 포함을 반입할 수 없어 음식물은 락커에 보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락커는 무료라 짐을 줄여서 돌아다니니 더 좋긴 했습니다. 원래 박물관에 흥미가 별로 없는 편이라 대충 보고 돌아다녔지만 정보에 따르면 3대 보물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잘 봐야지 싶어 찾아다녔습니다. 3대 보물은 취욕백채 옥배추, 육형석 동파육, 상하공이라고 하는데 동파육과 상하공은 찾았는데 옥배추는 사진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동파육과 옥배추는 3층, 상하공은 1층에 있습니다. 옥배추는 어디 갔나 물어보니 다른 지역에 전시 나갔다더군요. 블로그를 보니 3개 중 2개가 다른 지역에 전시 중이라 오직 1개의 보물만 보신 분도 여럿 있고 3개를 동시에 본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물 3개 다 보려면 계속 대만 와라 그런 뜻일까요? 꿀팁 8. 딤섬 맛집 딘타이펑. 예약을 꼭 해야 하나? 샤오롱바오로 유명한 딘다이펑 딤섬집은 타이베이시의 본점과 분점만 8군데가 나오며 보통 주중에도 웨이팅이 1시간 이상이라는 대만 맛집 1순위 집으로 아무리 기다리게 되어도 꼭 가봐야지 하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 검색 중 KK데이나 클룩에서 딘타이펑이 예약이 되고 예약이 되면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는 내용에 즉시 클룩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세트 메뉴만 주문이 가능한데 처음 가보는 것이니 당연히 세트 메뉴가 더 나을 듯해서 스페셜 세트로 3월 2일 날짜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온라인 예약 시 2일 정도 승인을 기다려야 하며 승인이 나서 예약이 되면 반드시 바우처를 받아 프린터로 인쇄해서 들고 가야 합니다. 종이 인쇄물만 인정이 된다네요. 그것을 웨이팅줄과 상관없이 입구에 직원에게 보여주면 따로 예약을 접수해서 몇 시까지 오라는 예약증을 내어줍니다. 이 바우처는 좋은 것이 예약 날짜에 영업시간 내라면 어느 분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가장 웨이팅줄로 미어터지는 타이베이 101점에 샤오롱바오를 먹기 위해 갔습니다. 역시 대기자가 많았으며 대기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나와 있더군요. 제가 입구에 바우처를 제시하자 따로 접수를 해주며 단 25분 후에 오라는 접수증을 줍니다. 조금 기다리다 드디어 그 유명한 딘다이펑에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애기만한 작은 샤오롱바오의 다양한 종류를 맛보았으며 아마 대만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약하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꿀팁 9. 예류지질 공원에 가면 꼭 해봐야 할 사진 포즈는 예류지질 공원 지우펀스펀을 돌아보기 위해 클룩을 통해 현지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고 영어로 대화하는 제법 연배가 있으신 가이드분이 호텔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분은 대만의 역사에 정말 해박했고 대만의 역사와 사건 등을 몇 년 몇 철까지 지목하며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처음엔 재미있게 들었는데 나중엔 좀 지치더군요. 하여튼 예류지질 공원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가이드가 우비를 챙겨주겠다고 하는 걸 우산 쓰고 다니면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입구에서 우비 파는 아주머니가 절대 우산으로 안 돼 하는데 비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우산은 안 되겠네. 우비 가방에 있는데 안 가져온 걸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이 훤히 보이는지 가이드분이 천사같이 나타나서 자신이 챙겨온 우비를 주더군요. 막상 예류지질 공원을 입장하고 우비는 필수였습니다. 날도 추운데 해안이라 그런지 비바람이 장난 아니었고 오들오들 떨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 가이드분은 예류지질 공원에도 해박해서 투마치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재미있기는 하더군요. 몇 중요한 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특정 포즈와 위치를 요구하셔서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결과물을 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그러면서 가이드분이 하는 말이 평소 같으면 특정 위치는 사진 찍으려고 하면 웨이팅만 1시간인데 오늘은 비바람 때문에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 헛갈리게 하였습니다. 하여튼 와이프랑 저는 인생사진을 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꿀팁 10. 유명하다는 시먼딩, 융캉제 거리. 실제로는 첫날 우리나라 명동과 비슷하다는 시먼딩을 돌아다녔는데 시먼딩은 명동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고 아종면성 곱창우육면, 삼형제 망고밍수, 니우디엔 우육면, 흑당 버블티, 천천리 굴전 등 꽤나 소문난 맛집이 많이 흩어져 있는 꽤나 돌아다니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단지 비가 와서 좀 불편하긴 했으며 음식 이외에는 여기가 한국인지 시부야인지 타이페이인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더군요. 또한 융캉제가 서울의 가로수길 같고 맛집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봐야 한다는 중정기념관을 둘러본 후 도보로 15분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카페에 버블 밀크티가 많다는 이외엔 거의 한국 느낌이고 유명하다는 융캉우육면, 스무디하우스, 천진총자빙 토스트에는 오픈런을 위한 웨이팅 줄이 상당한데 잘 들어보니 90% 이상 젊은 한국인 커플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만을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먹여 살린다고 하더니 그럴만 하더군요.
음식은 맛은 있었으나 대단하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단지 썸메리 제과점에서 선물용으로 산 펑리수와 누가 크래커는 한국에 돌아와서 맛보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것과 맛이 많이 차이가 났고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썸메리 제과점, 여긴 추천합니다. 대만이 볼 것이 적으니 이렇게라도 돌아다니면서 맛보고 쇼핑하고 하는 것도 나름 괜찮겠으나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더울 때는 고역일 것 같습니다. 결론, 외국을 많이 다녔지만 대만은 처음인지라 좀 긴장도 하고 기대를 하고 갔으나 내가 일본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국적인 느낌이 별로 없었으며 일본인과 같은 과도한 친절함은 없었으나 중국인과는 다르게 시끄럽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성은 좋았습니다. 미식가의 나라라 불리는 만큼 미슐랭의 맛을 느낄 줄 알았으나 제 입맛이 저급이라 그런지 특별히 맛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으며 특히 우육면은 국물이나 고기의 부드러움은 좋았으나 스파게티 같은 면발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3월이 망고철이 아닌지라 제대로 된 망고를 못 먹은 게 한이 되긴 했으나 망고, 치즈와 같은 부드러움의 망고보다 10배는 더 단 제철인 석가를 먹어보아서 과일에 대해선 대만족이었습니다. 중정기념관은 시원하니 좋았지만 국립고궁박물관은 약간 실망, 타이베이 101 전망대는 대실패, 예류 지질공원이나 지우퍼는 색다른 맛이 있었으나 날씨가 안 좋아 감동이 반감되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좋으면 또 대만의 느낌이 지금과는 다르겠죠. 다른 야시장에도 방문해보고 미처 못 본 곳도 앞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더운 우기는 피하고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일단 타이베이시는 어떤 느낌인지는 충분히 느낀 듯해서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